쇼미더 장기기준 참가번호 1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효녀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. 와! 이곳은 쇼미더 장기기증 촬영장. 시청자분들이 장기기증을 한다면 누구에게 기증하실 건가요? 당신의 수혜자에게 투표하세요. 말 그대로 수혜자를 뽑는 진정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죠. 오늘 장기를 이식해줄 희대의 약인 불질러를 소개합니다. 불질러 그놈은 불을 질러서 총 6일가를 살해한 놈이에요. 죽여도 모자라 방화 살인범입니다.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불타고 있는 집을 지켜봤다는 게 사실입니까? 기저 양반, 불멍하면서 맥주 마시는 그 기분을 자네가 알아? 저 죽일 놈! 네, 죽일 놈인 불질러는 곧 사형에 처해지고 장기를 강제 기증하게 됩니다. 바로 결승까지 올라온 참가자 중 한 분께 말이죠. 저희 아버지가 꼭 각막을 이식받으실 수 있게 저희를 투표해주세요. 정희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말았습니다. 제가 청이 젖종량을 다녔을 때는 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. 그때 청이가 너무 배고프다고 울어대서 서러울 틈도 없었지요. 가능하다면 제 눈이라도 뽑아드리고 싶어요. 둘은 촬영장을 아주 찢어놓았습니다. 그에 비해 심지 분야의 경쟁자는 저쪽도 불쌍하긴 한데 저 집은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럼 기회가 또 있겠지. 심지 분야의 사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였죠. 하지만 분야의 영상은 거짓 덩어리였습니다. 저 뚱냥은 무슨 사장님 저 분유먹고 컸어요. 이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먹힌다니까요. 그래 청아, 이분이 이분아 탑 찍은 전문가셔. 그저 사장님만 믿겠습니다. 바로 과거 조작 브로커가 이들의 과거를 세탁하다 못해 재창조해주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의뢰비는 이 정도입니다. 저희 이런 돈 없어요 사장님. 또 방법이 있죠. 브로커는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. 제가 아는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색식감을 찾고 있거든요. 돈 없어도 순수하고 착한 여자를 찾는다는데 그냥 말 잘 들을 여자 찾아달라 이거죠 뭐. 브로커는 심청씨에게 부자와 결혼을 해달라 말했습니다. 그럼 그 양반한테 받는 주선비로 조작비 그거 퉁쳐드리겠습니다. 정말입니까? 제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. 이번 수혜자는 심학규! 그렇게 심학규는 불행 배틀에서 승리했고 보인다 청아, 눈이 보여. 눈을 뜬 기쁨도 잠시 심청이가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 또 반전이 있었는데요.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, 심청씨. 예상치 못하게 얼굴이 멀끔했던 부자는 심지어 자상하기까지 했죠.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. 당신은 완벽한데 이상형이야. 그렇게 청이의 생에도 낙이 오르던 그때 아빠. 왜 이렇게 돈을 늦게 보내? 아주 빠져가지고. 눈을 뜨게 된 심학규는 요즘 그림 보는 맛이 좋네 좋아. 도박에 빠져 심청이의 등골을 빼먹느라 바빴습니다. 하지만 심청이의 등골은 곧 여보, 이게 장인어른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돈이야. 남편의 등골이었죠.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. 그래서 참아드린 거야.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이혼해.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린지 심청이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. 아이고, 미세먼지니 뭐니 해도 이렇게 공기가 좋구먼. 셋이 함께 간 등산. 청이는 그곳에서 아버지 만호 씨랑 같이 있으니까 꼭 부자 같아요.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아이고 좋지.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. 좀 더 뒤요. 으아, 어떻게 나한테.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. 내 말이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힐 거라던 양반은 어디 갔대? 내가 이제 진짜 도박도 끊고 당신 호강시켜줄게. 또 도박하다 장기 팔면 그땐 진짜 끝이야. 둘은 그렇게 사이좋게 셋이 올라왔던 길을 내려갔습니다. 아 여보, 다음 달에 브로커랑 등산 약속 잊으면 안 돼요. 오빠 저기 봐라, 배다 배. 그 배를 볼 수 있는 건 우리 할머니와 나 두 사람뿐이었어. 다른 어른들은 배는 무슨 배가 있다 그래? 저 바다에 맨날 떠있는 배 있잖아. 하루 종일 떠있는 거. 인주야, 너 그런 말 하고 다니면 큰일 나. 어디 가서 네 할머니처럼 미쳤다는 소리 듣고 싶니? 누구도 그 배를 보지 못했어. 저거 멍텅구리 배요, 멍텅구리. 아무데도 못 가. 할머니, 저 배는 왜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거야? 응, 오빠 배가 어디 있다고 그래. 나 배고파. 치매에 걸린 우리 할머니는 내 궁금증을 풀어주시지 못했어.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은 귀신을 보는 영안을 지닌 사람은 집안 내력으로 대를 걸러 나타나고는 한다. 미스터리 관련 책에 나온 그 글을 읽은 후에야 납득이 갔어. 그 배는 귀신선이었구나. 그렇게 나는 20년 동안 믿고 살았지. 그리고 그날도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나간 날이었어.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맞은편에 귀신선과 딱 맞닥뜨리게 된 거야. 그리고 우리 배가 천천히 귀신선을 피해갔어. 혼란에 빠진 나는 진실을 알기 위해 새벽에 빠져나와서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. 점점 다가갈수록 보이던 그 처참한 광경을 결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. 그것들은 귀신이 아니었어. 모두 사람이었어. 해석.
첫 번째 이야기, 장기기증 수혜자가 되기 위해 더 불쌍한 사연을 조작해낸 심학규와 심청. 그가 브로커를 통해 만들어낸 과거에는 심청이와의 관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바로 부부관계를 부녀관계로 조작한 것. 이뿐만 아니라 심청이에게만 유리한 맞선을 주선시킨 브로커 역시 세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부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배분하자는 거래 말이죠. 그리고 영상 마지막 순간 브로커와의 등산 약속을 언급한 심청이의 대사를 통해 또다시 범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범죄자의 장기로 살려낸 또 다른 범죄자. 사실 이 이야기는 탈북민의 인터뷰를 보던 중 북한에서는 범죄자의 장기를 꼭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강제 이식한다는 내용을 듣고 떠올린 이야기입니다. 과연 꼭 살아야 하는 사람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어떻게 정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? 두 번째 이야기, 여러분은 멍텅구리 배를 아시나요? 흔히 새우잡이 배로 불리는 이 배는 동력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그 때문에 식료품이나 생필품 역시 다른 배로 날라야 하죠. 이렇듯 한번 배에 올라타면 다른 배가 오지 않는 이상 고립되어 버리는 특성 때문에 인신매매와 관련된 괴담들이 만들어지고는 했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인신매매로 팔려온 선원들이 타고 있는 멍텅구리 배에 관한 괴담입니다. 마을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배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. 그저 안 보이는 척 쉬쉬하면서 눈 감아왔을 뿐이죠.